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점검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키사는 이들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ISMS 점검 항목의 개정 또는 항목 추가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블록체인 및 게임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방안 정책 등 수립에 힘이 실릴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영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테라 루나 사태 이후 디파이 2.0 문법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게임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대체 불가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큐레이션형 NFT 마켓플레이스 탑포트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SKT는 탑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으로 3천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는 독립된 컨설턴트로부터 NYDFS 규정 준수 및 개선 노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노매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노매드에서 약 2억 달러, 하나로는 2,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4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마스터카드 CFO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변동성을 감안할 때 결제 수단으로 더 알맞은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마스터카드가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점검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키사는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ISMS 점검 항목의 개정 또는 항목 추가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암호화폐 등 신규 서비스 ISMS 세부 점검 항목에 대한 연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한 겁니다. 키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와 NFT,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시장과 주요 정보 보호 이슈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또한 암호화폐와 정보 보호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받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키사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 점검 항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준수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키사 측은 관련 서비스에 대해 특화해서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점검 항목 개편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블록체인과 게임 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서구 두나무 대표, 송재중 컴투스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등을 국무총리 공관에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한 총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표들의 의견을 물었고 초청된 대표들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한 업계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 활성화, 게임 등급 분류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고 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 계좌 서비스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방안 정책 등 수립에 힘이 실릴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영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테라 루나 사태 이후 디파이 2.0 문법이 무너졌다며 게임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조 대표는 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디파이 2.0 문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며 암호화폐 보라와 게임 자산을 주축으로 실제 자산 운용의 효용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임 자산을 대여해주고 획득물을 분배하거나 보라를 예치해서 유통량을 줄이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 형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체험형 NFT, 스포츠 팬덤 NFT,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웹 3.0 서비스 등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테라 생태계 붕괴 후 디파이 프로젝트 가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게임 자산 기반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대체 불가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큐레이션형 NFT 마켓플레이스 탑포트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탑포트라는 이름은 내 취향의 NFT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점으로서의 항구를 의미하는데요. SKT는 탑포트를 통해 NFT 전문 작가에게 NFT 컬렉션 구성부터 NFT 발행과 커뮤니티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구매자도 지갑을 만들어 NFT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탑포트 내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NFT 작품 민팅을 할 수 있고 구매 역시 원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웹3 지갑 서비스를 도입해서 사용자의 개인 키를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키 분실 시 복구를 지원하는 등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모바일 투자 앱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으로 3천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로빈후드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감독평가 및 후속 집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을 포착했다며 로빈후드는 은행 비밀법과 자금 세탁 방지 준수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고 자체 가동 중인 보안 프로그램은 회사의 운영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로빈후드는 독립된 컨설턴트로부터 NYDFS 규정 준수 및 개선 노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로빈후드는 인력 23%를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업과 마케팅, 프로그램 관리 부문에 주로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과 거시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추가 해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 노매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노매드에서 약 2억 달러, 하나로는 2,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는데요. 노매드는 해킹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사법당국에 사고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매드 측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무차별 해킹 공격에 걸린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해킹 공격을 주도한 이들이 일반적으로 해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노매드의 작동 방식과 결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매드 해킹 사건은 로닌과 하모니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발생한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 사건인데요.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에 따르면 브릿지 해킹을 통해 올해 도난당한 암호화폐는 현재 총 1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제 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을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제 방안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 때 뵐게요. 안녕.